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7일 11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는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부 시간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는 날이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을 갖다가 건드려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쓴 그 투자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마진콜 발생하는 그 리스크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진콜 발생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다시 저점 구간도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늘린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진 않아요. 일부 분들 현금 만드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응하는 것들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대부분 레버리지 거래하는 사람들께서 다 대부분 돈을 털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그런 차원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겁니다. 그 포인트를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우리가 넥스트 찬스가 왔을 때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는 메디톡스하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7% 이상의 수익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10% 조금 넘어가다가 조금 최근에 좀 눌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현금 비중을 저 같은 경우는 60% 이상으로 다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포트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인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메디톡스하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서 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 매크로가 깨지면 좋은 종목도 그로 인해서 매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만약에 마진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하는 시간이 발생이 되면 좋은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눌림이 더 들어오는데, 그것보다는 현금 확보하고 다시 공략 포인트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다시 저점 나오게 되면 다시 공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제가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예를 들면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도 다 드렸던 걸로 계십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할 타임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그 위에 안착을 하는지 눌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그럼 올라왔잖아요. 눌림이 들어오면 다시 여기 교차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20일과 60일 사이 저 구간에서 공략을 또 해주는, 우리가 원점 타격 개념이겠죠. 우리가 처음에 13만원 정도의 공략을 시작했으니까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다음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수익에서 현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 대신에 저는 엔진 쪽으로 다음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엔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또 다른 걸로 가야지 또 우리가 리프레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루닉 같은 경우 비중이 아마 20에서 30% 정도 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같이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는 수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익 만들어내면서 다시 또 현금 확보를 좀 진행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또 잘 올라오다가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윗단으로 올라간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221이동 평균에서 2선 정도는 뭐 가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 가는 것들에서 조금 제가 우려가 좀 되고 있었는데, 뭐 다행히 제가 원하는 구간으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금 매크로로 하락한 것들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 왔을 때 공략해 주는 거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데, 다만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에 FCBGA 생산 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고 있다. 왜 베트남 관세를 갖다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뿐만 아니죠. 뭐 LG노텍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을 겁니다. 가뜩이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도 안 좋은데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상존하는 거죠. LG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을 갖다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있겠죠. 갤럭시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맞긴 한데요. 전장용 MLCC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MLCC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업황이 어떻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땐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모니터링 종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구정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매수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사전에 체크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여기 10만 6천원, 5천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처음에 물량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땐 크게 하락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동종목 같은 경우가 이미 캐나다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트럼프 관세 지역을 회피해서 계속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리포트는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리고 특히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매출 변동폭이 감소할 만한 경기 침체 때문에 엄청나게 감소하거나 이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전증 치료를 받는 분들이 그러면 그 경기 침체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처방을 받지 말아야 되나요?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결국은 약가가 많이 올라가냐, 그래서 매출이 빠지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커버링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량을 이미 내보낸 물량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부분 아마 유통기한 내에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달치 정도, 그러니까 90일치 정도는 이미 대부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에서 그 기간 사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매크로 개선된 시점에서 결국은 평단 조절해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가고 싶었으나 뭐 할 수 없죠. 뭐 놓친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발표가 갑자기 또 나올 줄 몰랐죠. 그러나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음번에 좀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동력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은 계약이거든요. 4조대 계약이면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어쨌든 뭐 그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가 서쪽 반 정도 되는 그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차익물은 3일 내에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쯤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오히려 야수의 심장, 또 트레이딩 개념에서도 맞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는 거 굳이 따라가서 열심히 또 매수하려고 드실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오늘도 보면 쫙 오르고 나서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과정들이 보이시잖아요.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다가 이게 베트남의 공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 공장들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납품하는 게 대부분 뭐 나이키를 비롯해서 뭐 노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거는 뭐 글쎄요. 저점 공략 이런 부분으로 해석해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이쪽 베트남 관련된 협상이 좀 만약에 진행이 되는데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됩니까? 뭐 적어도 지금 관세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40%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가 또 팍 저가로 두드려 맞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건 급반등하겠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모멘텀 플레이인데 눈치껏 팍 치고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건 바로 트럼프의 스피치나 정책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또 같이
리듬을 타고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원래 본연의 가치가 이제 보통 4만 원 밑으로 가면 여기 222 이동평 밑으로 가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보유량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칸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전거에 좀 관련된 쪽이 매출이 안 좋다고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동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구간에 저점 매수 해놔도 충분히 시간을 두면 이 종목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성수기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해보고 기다려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평상시엔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BN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식 전구 공정 장비, BNTL 롤투롤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매출 규모가 크고요. 업계로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222 이동평 하단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면 YY 성장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QOQ 대비해서도 그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문제 있는 회사 아니거든요. 이번에 단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사실은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주장구가 꽤 좋거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주장구 관련된 내용들도 꽤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크로 개선되는 시점에 딱 들어오면 이거는 매수 잡아줘야 되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만약에 매크로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어요. 주가가 현재 위치 정도면. 자,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되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일 금요일날 올랐던 부분만 지금 거의 지금 털어먹고 있는데 며칠 더 보시면서 우리가 양봉 체크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또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실적 때문에 봐줄 만한 종목이 얘다. 사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대주전자 재료는 BNT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떻게 돼요? 주가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제 가치를 갖다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PER도 이제 7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은 기본 PER 10은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업사이드도 저는 좋을 때가 되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제가 9,200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 이제 잡고 들어갔는데, 이거 뭐 좀 더 놀리면 또 잡아주는 또 트레이딩 포인트, 이건 스몰 캡이니까 비중 많이 가지 마시고 한 30% 정도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재미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만 지나고 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는 또 모멘텀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죠. 모멘텀 플레이는 여러분들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장주는 대부분 뭘로 해야 돼요? 모멘텀 플레이. 모멘텀이라는 게 뭐야? 좋은 뉴스, 그 다음에 좋은 이슈, 이런 것들로 다 여러분 진행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언어 소통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본 건 앞에서 얘기한 BNT 같은 게 실적으로 보는 거고, BNT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실수하게 실적은 앞으로 전망은 좋아요. 전망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보면 또 작은 종목이니까 치고 달릴 땐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지금 조정을 갖다 아주 제대로 좀 받아주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무조건 저는 살 생각이, 이거는 매크로가 지금 안 좋아서 뭐 수급이 안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야씨 매기가 안 들어와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거는 저점 공략할 수 있는 부분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점이 34,000원, 35,000원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양봉 들어온 자리에 이 지금 음봉 크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양봉 들어온 자리 여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하단 부분에서 여러분 시그널 체크하면서 가면 또 충분히 또 좋은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터지고 있는 시점이 3분기, 4분기라고 제가 말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별 볼 일 없을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다시 백투 노멀 쪽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모니터링 할 만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5월장, 6월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완전히 선조종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로 의하면 5월, 6월 달장이 그렇게 나쁠 만한 사유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나쁠 만한 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4월 중에 좋은 또 저점 공략 자리가 나타난다고 하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드려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지금쯤에 와서 야 많이 싸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연구해 놓고 또 좋은 시점이 오면 그걸 공략을 해요. 그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업사이드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좋아질 땐. 예를 들어서 제가 끝으로 여담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샘플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한번 치자고요.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눌려버렸어요. 여기서 커버링을 해가지고 평단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수익화 시키는 노력이 더 쉽겠어요? 아니면 낮은 구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올 때 수익 실현 하면서 같이 비중 컨트롤 해나가면서 다른 종목들, 손실이 난 종목들을 털어내는 게 좋겠습니까? 둘 다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서 항상 보면 이제 수익 정리하는 구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평단 조절해서 커버링을 통해서 뭐 출구 전략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신규 종목을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화될 때 기존에 있던 손실 종목을 같이 털어주는 방법. 이것이 가장 두 종류의 방법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제 현금 비중이 60%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규 공략주를 갖다가 절반, 기존에 또 우리가 커버링해서 또 출구 전략 펼칠 수 있는 거 절반 이 정도로 해서 믹싱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비중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수가 있어요. 신규 공략주 저점 들어간 것도 좋은 것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전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들이 저점이 되고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또 펀드의 물량, 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해서 수익화 시켜놓고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대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크게 지수가 많이 눌렸을 때는 스몰캡보다는 좀 현금 비중이 낮을 때는 낮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더 눌리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낮아지면 또 기관이라든지 또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 그럴 때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지금 어쨌든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성립을 하면서 좀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솔직히 머리가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짜증이 나시면 하루 쉬었다가 내일 생각해 보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딴 데 시장 반응을 더 빨리빨리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종목을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큰 그림으로 좀 그려가면서 전략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현금을 좀 많이 마련을 했는데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갖다 예를 들면 뭐 못 내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수능 시험을 봐도 다 어려워. 그러면 수능 본 학생들 점수가 다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나타난다. 마냥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4월 9일하고요. 그 후로에 나오는 그 정책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까지 올라온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자기 정책을 막 펼쳐내는 것들은 사실 그거는 협상의 기술에서 매너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조금이라도 변동폭이 있으면 시장은 와 하고 반응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미국이 경계하는 곳은 두 군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하고 유럽이겠죠. 유럽은 아주 적대적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낼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미국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원인과 정책이 생기기 시작한 게 미중 갈등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 미중하고 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정책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없고 그 외 지역, 인도라든지 우리가 동남아시아 이쪽에 관련된 정책이 완화된다라고 생각하면 한국은 반드시 뭐한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나라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 일단 일본, 일단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 멕시코, 캐나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그 미국에서 조금만 우호적인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거라서 미국 정책하고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